안녕하세요. 정경진입니다. 경진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0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59일이 남은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국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철수 지지율에 급상승하게 된 배경과 향후 전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5%를 돌파했습니다. 진짜 격세지감입니다. 저는 이것을 미생에서 10%를 통과하면서 독생, 그리고 15%를 돌파하면서 완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15%를 돌파하는 그 배경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도력 문제가 국민 앞에 드러나게 되면서 2030의 지지율들이 윤석열은 하락하고 안철수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38%의 박스권에 걸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38%가 이재명 후보의 최고 지지율이라고 저는 생각할 것이며, 오늘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김만배의 그 진술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다음 주쯤에는 약 3% 정도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안철수에게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의 15% 돌파는 주로 시사 평론가들이 말하는 어떤 시속 게임, 제로섬 게임이라 해서 윤석열이가 떨어지면 안철수가 올라가고 라는 그런 평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아직도 어떤 주체자로서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느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의 지지율이 반사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오롯이 그 후보의 능력과 그 후보의 어떤 그런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배경에는 그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의 지도력이, 리더십이 국민 앞에 드러났고, 그리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런 인성과 능력들이 이미 전 국민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더욱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이런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2030과 6070 간의 대립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준석이는 2030과 6070 간의 힘을 합쳐서, 아니면 그냥 6070은 그냥 말 안 해도 지지하니까 2030의 지지를 높여서 세대 포위론을 주장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펼쳤는데요. 도리어 이번 국민의힘의 내홍을 겪으면서 바로 2030과 6070이 서로 분열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6070이나 2030의 지지율들이 아마 안철수 후보에게 갈 거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윤석열 후보 지지율,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서
정권교체의 적임자가 안철수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하나는 이준석이의 그 당 분열 혹은 단일화에 대한 그런 그 갈라치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전술적으로 안철수의 지지를 올려줌으로써 그 역으로 그 이준석의 그 단일화 봉쇄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전술로도 저는 작용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앞으로는 이와 함께 이재명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지지를 표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똑같습니다. 그 이재명의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모습에 대한 실망에서 특히 대장동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요즘은 이제 포퓰리즘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문제들과 함께 해서 안철수로 지지를 바꾸는 그런 여론들이 형성되겠지만, 또 하나는 안철수 지지를 높이기 위한 이재명 지지자들의 그 전술적인 그 행보를 통해서 야권 단일화를 반대하기 위한 그런 행보로서 그 안철수를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안철수의 그 지지율 상승은 양당 후보의 그 부족함, 그리고 전혀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 자격이 없는 거에 의한 국민들의 그 시선들이 안철수를 쳐다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와 함께 안철수와 국민의힘의 단일화를 위한 전술적 목적과 혹은 이재명 지지자들의 안철수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막기 위한 지지율 이동들이 아마 보여지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 정도가 이르려면 거의 한 20% 정도가 이를 것이고, 진짜 그 설 전에는 그 골든 크로스도 조금 더 한번 심각하게 그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완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완생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이제 독자적으로 대선 후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필요 조건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함량 미달의 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것을 보면 참으로 국민들을 진짜 개, 장어, 붕어로 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그런 양당의 정치의 그런 그 행위는 바로 4대 2대 4라는 그 보수 중도 진보라는 고전적인 구도에 맞추어서 아무리 우리가 뭐라 해도 그 양 진영에서 사가 지정하는 사의 그 몫으로 지지해서 양당 간의 그 어떤 뭐랄까 대결적인 그런 선거였던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약간 미세하게나마 이런 부분들이 좀 균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도 너무한 그런 양당 후보가 나섬으로써 국민들이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도대체 우리 국민들을,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냐 하는 그런 의식으로 전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4대 2대 4가 3대 4대 3이라는 본래 진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중도는 원래 사회 포지션이 있었지만 중도의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사쪽으로 보수 3쪽으로 1이 이동하고 진보 3쪽에서 1로 이동해서 4대 2대 4의 구도를 가지고서 항상 선거에 임해졌는데, 이번 선거는 워낙 양당 후보 문제점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원래대로 3대 4대 3의 그런 구도가 지금 미미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조직, 구도, 바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바로 이 구도가
미세하나마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구도가 정권교체라는 제 상위 계층 속에 이 구도가 어떻게 작용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철수의 지금 바람이 범상치 않습니다. 지금 2주,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수직적인 그런 상승을 타고 있고, 또 한국 정치의 구도가 미세하게 지금 변하고 있을 때 바로 안철수 지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당원이나 지지자를 모아내는 그런 일들이 아마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안철수 후보가 이번 제20대 대통령 후보로서 필요 조건을 가졌다고 한다면,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되겠네, 아니면 대통령을 찍을 거야 라는 충분 조건을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안철수의 안품과 부족한 조직을 좀 더 보완해 나가면서 3대 4대 3의 구도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더 큰 패러다임, 더 큰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1세기의 과학기술 시대입니다. 우리 20세기에 한번 보면, 우리 20세기에는 서양의 산업혁명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고종파, 친일파, 그다음에 무슨 민중파, 이런 식으로 나눠서 급변하는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부에서 동굴 속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일본에게 패망당하는 불행한 역사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현대사를 이어가면서 분열과 진영의 정치가 계속 쭉 됐습니다. 한국 정치가 분열과 징후의 정치가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들이 싹트고 있지만, 누가 이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로 양당에 있는 후보들이 바로 진영으로부터 수혜를 받고 분열로부터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치 10년간 변방에서 바로 이 양 진영의 대립과 분열과 죽음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싸워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자산을 잃게 되고 정치적 힘을 잃게 된 단점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양 진영의 적대와 분열을 끝낼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안철수라는 겁니다. 따라서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한국 정치는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종식하고 통합과 혁신의 정치를 주장하는 메시지가 일관되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정치의 적임자로서 안철수가 정권교체의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더 큰 꿈을 꾸었으면 합니다. 즉, 안철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게 더 큰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과학기술 적임자로서 과학기술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간다는 이런 메시지들을 일관되게 전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불행했던 한국 정치의 단점들을 극복하고 한국 정치가 통합과 혁신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후보 안철수, 그리고 과학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후보는 안철수라는
그런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국민들과 함께 나눈다면 우리 국민들은 안철수에게 대선 후보로서의 충분 조건이라고 파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남은 50여일의 대선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근기를 가지고 끝까지 안철수가 하고 싶은 이야기, 안철수가 그동안 꿈꾸었던 이야기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대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